안녕하세요. 직거북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퇴사를 준비하라. 회사 입사 교육대에 들었던 말인데요. 이 말이 너무 와닿아서 오늘날 직거북이 탄생했습니다. 요즘 젊은 층들도 노후 준비에 열심입니다. 다만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고요. 당장 노후 문제가 코앞에 닥친 고령층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보다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지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비율이 적지 않죠. 전 노후에도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현금 흐름 창출 수단으로 우리나라에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죠. 연금 3층구조라고 하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 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투자를 통해서 만든 부동산 월세나 배당금을 제외하고도 현금 흐름 원천이 세 가지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이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할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어떻게 얼마나 돈을 넣을지까지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여쭤보면 대부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답하신다 해요. 한창 일할 당시에는 이대로 계속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점점 아파오고 일하기 힘들 때가 와서야 한 5년 10년만 일찍 대비했더라면 하고 후회하시는 거죠. 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에 총 3종류의 연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개인연금은 스스로 챙겨야 하는데요. 개인연금에도 가입 경로에 따라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보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혜택으로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한 뒤 단지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400만원, 내년부터는 600만원까지의 납입금에 대해서 연소득에 따라 13.2% 혹은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만약 직거북이 연금저축 상품에 100만원을 넣었다면 연말정산 때 13만 2천원 혹은 16만 5천원을 돌려받는 셈이죠. 만약 저한테 연금저축 신탁, 보험, 펀드 중 하나를 고르라 하면 무조건 연금저축 펀드를 고를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먼저 세 가지 상품의 대략적인 특징을 알아야겠죠. 정리된 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가입 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과 연금 개시 과정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연금저축 속 내 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연금저축 신탁과 보험은 원금이 보장되며 각각 예금 금리 수준 혹은 공시이율에 따른 수익률이 적용됩니다. 반면 연금저축 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며 개인이 직접 펀드 혹은 ETF를 선택하여 운용해야 하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돈만 넣으면 알아서 굴려줄 뿐 아니라 원금도 보장해주는 신탁이나 보험이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수수료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을 까발려보면 두 상품의 매력이 크게 반감될 것입니다. 2000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약 2.3% 정도였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예금 금리 수준 그리고 공시이율을 따라가는 연금저축 신탁과 보험은 자산 증식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연금저축 보험은 수수료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제가 꽤 규모가 큰 대기업 보험사에 연금저축 상품 약관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보험 관계 비용이라고 보이시나요? 계약 체결 비용 1.4%, 계약 관리 비용 2.8%, 총합 4.2%가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자마자 부과됩니다. 20년 납 기준 무려 7년 동안 그렇고요. 그 이후에도 적지 않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넣은 돈이 원금이 되는 데만 몇 년이 걸리게 되는데요. 공시이율 숫자에만 효력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 공시이율대로 수익 낼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때에 따라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는 해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러한 연금저축 신탁과 보험의 대안으로 저는 연금저축 펀드를 추천드리는데요. 아니,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걸 추천한다고? 지금 장난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뒷내용까지 다 보시면 생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로 어떤 상품에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듣고도 연금저축 펀드에 확신이 안 생기시면 할 수 없죠.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연금저축 펀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연금저축 펀드에서 S&P 500 ETF라는 금융 상품에 꾸준히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S&P 500 ETF는 미국을 대표하는 시장 지수 S&P 500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금융 상품인데요. S&P 500 지수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애플,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를 선도하는 우량 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령 지수 내에 특정 기업이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서 도태가 되어도 빈자리를 새로운 기업이 대체합니다. 즉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이 바뀔지언정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우량 기업이라는 지수 자체의 정체성은 건재한 것이죠. 실제로 해당 지수는 지난 50년간 연평균 8%, 지난 30년간 연평균 8.5%, 지난 10년간 연평균 14.3%의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말해주는 사실은 S&P 500 지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꽤 우수한 연평균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물론 평탄하게 지수가 상승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때론 크게 하락하고 때론 크게 상승하며 천천히 우상향하는 것이고요.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듯한 위기에도 그 위기를 거뜬히 이겨내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S&P 500 지수가 회복 불가 상태가 되는 것은 세계 자본주의의 기둥인 미국 자체가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 다른 금융 상품이라고 안전할까 싶네요. S&P 500 지수를 단지 연평균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추천드린 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히 우상향해온 배당금인데요. 1994년부터 2021년까지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해왔고 그 배당금은 매년 연평균 6% 수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금 개시 직전에 장기적인 하락장이 오더라도 배당금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의 밸런스가 적절한 투자처라 생각해요. 연금저축 펀드가 좋은가 알겠고 어디에 투자할지도 느낌이 온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돈을 넣어서 운용을 해야 할 텐데 이 운용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이신가요? 한 가지 드리고픈 말씀은 시작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꼭 채우려 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그걸 꼭 채우고 싶더라고요. 4050 형님, 누님들은 모르겠지만 보통 20, 30대 젊은 층들의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죠. 세액공제 한도 다 채울 거라고 무리하다가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해지하게 될 경우 페널티가 생각보다 뼈아픕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 원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 모두에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세액공제를 13.2% 받았든 16.5% 받았든 무관하게 16.5%의 돈이 증발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돈을 넣기보다 수익의 극히 일부만 넣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하루에 커피 한 잔 혹은 과자 하나 사 먹는 값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4,000원 정도 어떨까요? 한 달이면 12만원, 1년이면 140만원 조금 넘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이 정도 선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소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액수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되겠습니다. 만약 매일 4,000원씩 연간 144만원을 앞서 소개한 S&P 500 ETF에 꾸준히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범한 직장인 집거북이 30살부터 시작해서 60살까지 연금저축 펀드를 운용한다 치겠습니다. 환급금과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1억 6천에 가까운 돈을 얻게 되는데요. 물가 상승까지 반영했기 때문에 현재 기준 1억 6천을 의미합니다. 단지 매일 먹던 커피값 혹은 과자값을 아꼈을 뿐인데 미래의 나에게 정말 든든한 목돈이 되었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더해서 이 두둑한 개인연금까지 더한다면 정말 노후에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연금저축, 그중 특히 연금저축 펀드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챙겨줄 테니까 이거라도 한번 해봐 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다만 이미 본인만의 투자 가치관과 투자 방식이 확고하다면 연금저축이 필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연금저축에 넣을 돈을 기존에 잘하고 있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연금저축에 할당하는 돈의 비중은 매우 작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서 언급했듯 연금저축을 위해 아끼는 돈은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선물이라 생각해요. 미래의 나에게 이 할 일만 미루지 말고 이렇게 미래를 위한 돈도 함께 보낸다면 언젠가 나 자신에게 감동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예, 특히 집안이 평범하신 분들 사회생활을 하든 뭘 하든 뒷배가 없어서 슬플 때가 많았잖아요.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의 뒷배가 한번 되어봅시다. 길고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